알아차림. 근데 알아차림이 뭘까요? 우리 이 공부하면은 영성 채널이든 뭐 불교 채널이든 법문을 듣든 뭘 듣든 간에 이쪽 영성계 쪽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알아차림이 뭘까요? 그럼 알아차린다고 하는 게 뭘 알아차리는 거죠? 일단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보고 이게 그거네라고 알아차리는 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는데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핸드폰이네요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 근데 이게 도대체 깨달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알아차린다는 게.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로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방편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지금 방편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것도 생각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방편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내가 정말 생각을 인지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자,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거 핸드폰이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이런 어떤 모양의 핸드폰이죠. 자, 봐요. 지금 내가 이거를 핸드폰이라고 알아차렸죠? 알아차렸어요. 근데 지금 알아차리는 순간 그 핸드폰 어디로 갔어요? 그 순간 내가 이거 핸드폰이라고 생각 떠올랐죠. 핸드폰이라고 생각이 떠올랐죠. 그럼 그 핸드폰이라고 생각이 떠오른 그 생각 어디 갔어요? 그 생각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까? 핸드폰이네? 그 떠오른 생각 어디 갔냐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도 생각이죠. 근데 그 생각이 또 지나가죠. 어디로 가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알아차린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지나갔죠. 근데 과거로 지나간 걸 내가 다시 붙잡으려면 다시 또 생각하실 거죠. 아까 맞아. 나 이거를 핸드폰이라고 내 생각했어. 그 생각도 붙잡아 올 수는 있겠지만 붙잡아 오는 것도 사실 생각이죠. 그렇죠.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과거로 지나가긴 하지만 과거로 그 지나간 생각이 실제하는 겁니까?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과거로 지나간 생각은 실제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핸드폰 내려놨죠. 근데 아까 핸드폰이라고 알아차리셨죠. 그 생각 어디 갔냐고요. 지금도 그 생각 떠올려 보세요. 아까 제 핸드폰 들고 있었던 그 순간, 알아차렸던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로 떠올라요? 뭘로 떠오릅니까? 생각이라는 이미지로 떠오르죠. 사진처럼, 찰칵 찍은 것처럼, 아니면 동영상처럼 그것이 지금 이미지로서 떠오르죠. 그럼 그 이미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까 그 장면 상기시켜 보세요. 지금 생각으로. 그리고 붙잡아 보십시오. 냄새 맡고 맛보고 할 수 있어요? 붙잡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들고 있었던 그 알아차렸던 그 순간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생각. 아까 알아차렸던 그 순간 어디로 갔어요? 생각으로 갔죠. 근데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실제하는 겁니까? 없죠. 아까 들고 있던 이거 지금 떠올려 보면 없죠. 그게 생각이죠.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림이잖아요. 아까 그 알아차렸던 순간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죠. 사라졌죠.
아까 알아차렸잖아요. 사라졌죠. 그게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 사라져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몽환포형이다. 그게 뭐다? 그게 즉견열애다. 여몽환포형인 걸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 같고 그런 걸 깨달으면 어떻다? 그게 견성이다. 그게 깨달음이다. 생각이 실제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게 견성이잖아요. 아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됐어요? 알아차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사라져요. 텅 볐다고요. 어디 갔냐고요. 아까 그 핸드폰 알아차린 거 어디로 갔냐고요. 허상이잖아요. 그게 견성이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들? 자, 또다시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 순간을 잘 알아차리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죠. 핸드폰 들고 있죠. 아, 로고님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 순간 또 알아차려 보십시오.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리셨습니까? 잘 알아차리세요. 잘 알아차리십시오. 자, 내려놨습니다. 아까 그 순간 잘 알아차리셨죠? 알아차리셨죠? 분명히 그때 알아차렸죠? 알아차림 하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그 순간 어디에 있어요? 알아차렸던 그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다면 허상 속에 있어요. 실제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순간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알아차림을 사실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제 말 듣고 계시잖아요. 듣는 이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림 하시는 거잖아요. 왜?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제 말을 분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을 분별하고 있단 말은 제 말을 알아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는 말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알아차리는 순간순간마다 사라진다고요. 그럼 알아차림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순간도 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린 지금 이 순간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알아차림 속에는 그 알아차림의 본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 몇 초 몇 초마다 알아차리는 그 순간을 다시 붙잡아 올 수가 없다고요. 붙잡아 온다 한들 뭘로 붙잡아 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붙잡아 오는 거예요. 허상으로 붙잡아 오는 거예요. 꿈과 같이 꿈으로 붙잡아 오는 겁니다.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억지로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매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차리고 계세요. 지금 저 영상 보시면서 알아차려지는 거 아무거나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그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한번 지금 제 채팅창 저 이 영상 보시면서
이 라방 보시면서 알아차려지는 거 그냥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눈에 밟히는 거 아무거나 적어보세요. 커튼 좋습니다. 말소리 좋습니다. 신기하다. 제습기. 제습기 보여요? 제습기 좀 반대편에 있는데. 아, 선생님 집에 계시다고? 아, 선풍기 바람, 버스, 내강, 자동차, 식탁, 마우스, 자동차 나무, 로고님. 자, 좋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뭔가 다 채팅창에 알아차리고 쓰신 거죠. 그렇죠. 채팅창이 지금 무언가 선생님들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알아차리고 쓰신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지금 쓰셨던 그 분별되는 그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채팅창 쓰신 거 지금 벌써 몇 초 지나갔어요. 그 어디에 있어요? 몇 초 지나간 거. 그때 그 순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알아차리셨던 그 분별된 그것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죠. 생각이 실제는 뭡니까? 허상이죠. 없죠. 없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분별했을 때, 이걸 알아차렸을 때, 아니 로고님 근데 핸드폰을 알아차렸는데요. 지금 핸드폰 계속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 그 순간 이걸 핸드폰이라고 분별했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묻는 건 그때 그 순간 핸드폰이라고 분별했을 그때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핸드폰이라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1초 지나간 생각, 1초 지나간 생각, 1초 지나간 생각.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면서 이거를 핸드폰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매 순간순간 계속 이걸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깔인 걸 보이는 거고 이게 이런 모양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계속 생각에 일렬적으로 계속 연동되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마치 합쳐져서 동영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의 분별 몇 초마다 그 순간순간을 잡아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실제는 뭐였어요?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의 연속은 어때요? 생각 하나하나가 모인 게 생각의 연속인 거죠. 근데 생각이 뭐였어요? 실제가 없이 붙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각의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백날 이게 핸드폰이라고 말씀하셔봤자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연속이거든요.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위로 들었을 때 아래로 내렸을 때 그 순간순간 다 어디 있냐고요. 위아래 이 순간순간 어디 있어요? 지금도 계속 생각으로 연속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계시죠? 전 지금 계속 끊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연결시키는 걸 끊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위로 올렸던 거 어디 있어요? 아까 지금 아래로 내렸던 거 어디 있어요? 계속 있는 것 같죠? 근데 어디 있냐고요? 자, 위로 올렸던 거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있죠. 또 생각하면 있죠. 아까 그려지죠. 위로 올렸던 거. 자, 방금 밑에 있던 거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있죠. 자, 아까 위에 올렸던 거 어디 있어요? 또 생각으로 그리실 거죠. 자, 이 밑에 있던 것도 어디 있어요? 또 생각으로 그리실 거죠. 생각이죠. 다 생각이죠. 이 순간순간 다 생각으로 그리실 거죠. 생각의 연속이죠. 그 생각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아까 위로 올렸던 생각 저 보여주세요. 저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어디 있냐고요. 보여요? 아까 위에 올렸던 그 생각 보여줘 보세요. 어디 있냐고요. 붙잡아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 밑에 있던 거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던 거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던 거 어디 있습니까? 생각에 있죠. 생각으로 또 그리실 거죠. 생각으로 또 실제화 시키실 거죠. 근데 그 생각의 실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알아차리는 순간 없다고요. 아까 핸드폰 밑에 내렸던 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알아차려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알아차려 보세요. 아,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알아차리는 순간이죠. 알아차리는 순간 어때요? 아, 생각 속에 있어요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어때요? 없어요. 사라진다고요. 분해된다고요. 없는 거라고요. 있다면 허상이라고요.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사는 이 내 인생, 내 삶, 이 순간순간이 다 생각이란 말이고 이 순간순간이 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손바닥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허상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선생님들. 우리 삶의 실제가 뭐였어요? 없다고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공.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생생한데 동시에 뭐다? 동시에 뭐예요? 이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동시에 뭐예요? 공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색인 거고, 색.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색과 공은 따로따로 있는 거냐? 아니죠. 색이 있는 곳에 공이 있는 거고, 공이 있는 곳에 색이 있는 겁니다. 색을 알아차려야 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공이 있어야 색이 되는 거고, 공은 색이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색은 공이 없이 색이 있을 수도 없어요. 본질이 공이기 때문에 본질이 있어야 어쨌든 색이 있는 거고, 색을 알아차리는 순간 공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는 둘이 아니에요.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직지법문할 때 이러지만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들어 올리든 핸드폰을 들어 올리든 발바닥을 들어 올리든 뭐 종이 쪼가리를 들어 올리든 모든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다 공이란 말입니다. 없는 거라고요.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겪었던, 과거에 겪었던 괴로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트라우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뭘로 떠오르실 겁니까? 그때 겪었던 그 괴로웠던 그 순간 어디에 있어요? 생각 속에 있죠. 또 생각 속에 있죠. 또 생각에 있죠.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상이라고 그랬죠. 붙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허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 알아차림을 터득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사라지고 공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괴로움도 똑같겠죠.
괴로움도 그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고 공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깨달으면, 알아차림을 하면 그것이 견성이고, 견성을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그게 불교의 모토예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 왜 이리 생생할까요? 현실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생생할까요? 생생할 수밖에 없죠. 왜? 평생을 그렇게 생각이 실제한 줄 알고 사셨잖아요. 평생을. 그 분별 세상 속에서 머리에 든 것만이 진실인 것 줄 알고,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야 똑똑하고 잘난 건 줄 알고, 그래야 인정받고 사니까 그게 진실인 것 마냥 사셨잖아요, 평생을. 근데 이제 와서 견성 한번 했다고 그게 사라질까요? 알아차리는 순간 견성 한번 했다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는 걸 한번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괴롭겠죠. 물론 생생하겠죠. 근데 보시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그렇게 생생했던 것들이 정말 내 생각이었구나. 근데 그 생각이 보니까 실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이미지와 같은 그림과 허상이었구나를 내가 한번 맛을 보면, 앞으로 겪을 모든 현실과 과거에 겪었던 모든 괴로움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가 이걸 맛을 보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그것들이 힘을 잃어요. 생각이 힘을 잃는단 말입니다. 왜? 이제는 생각의 실제를 우리가 파악했잖아요. 생각이라는 그놈의 실제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파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힘을 잃는 거예요. 생각이 힘을 잃는 순간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생한 것이 아니고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알쏭달쏭해지고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 독특한 게, 이건 다들 공감하시던데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이게 건망증이 아니고 이게 치매 증상이 아니고 이 공부를 하면 기억력이 안 좋아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기억이 뭐였어요? 허상이었잖아요. 실제하는 게 아니고. 실제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이 허상이었기 때문에, 이미지였고 그냥 그림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고 싶어도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생각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공부를 하시는 거의 한 90% 선생님들은 똑같은 증상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다른 법사님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는데 다들 동일한 증상을 갖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이 공부 하시기 전에 많이 공부해 두셔라.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어떤 대학교 공부가 됐든 대학원 공부가 됐든 자격증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이 분별 세상에서 많이 공부해 두셔라. 왜냐면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내가 이것을, 이 자리를 맛보고 계속 보림이라는 시간을 갖다 보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직지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법사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라이브 방송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법문하는 자리에서. 사선생님은 근데 생각을 힘을 잃지만 생각이 점점 분명해 보이는 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생각이 분명해 보인다는 건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고, 또렷하다는 건 정말 실제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건데, 또렷하게 보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에. 선생님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우리 그 3D 고글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3D 고글 끼고 있으면 너무 실제하는 것 같아서 뭐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뭐 떨어지는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 고글 안에서 떨어질 때 막 그러고 자기도 진짜 같다고 느끼잖아요. 생각이 실제하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보이면 난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의 실제를 파악해서 생각이 허상임을 깨달으면 당연히 생각에 따라가지 않겠죠. 생각에 놀아나지 않겠죠. 생각에 홀리지 않겠죠. 굳이 원리를 적용하자면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게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게 예전처럼 그 생각이 실제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고 진짜 붙잡을 수가 없고 어떤 것이라도 선명하면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라도 선명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게 돼요. TV를 보다가도 방송이 막 흐릿흐릿해. 그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근데 막 정말 생생하고 또렷또렷해요. 그럼 집중하게 된다고요. 집중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현혹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좀 체득이 되면 제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걸어요. 그러면 길거리를 걷는 순간 내가 지금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말로 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매일매일 제가 겪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생한 게 아니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 같이 이래요. 출근하는 아침 그 출근 거리도 걷고 있지만 그 순간이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그게 걷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경치를 봐도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히말라야에 올라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말라야에 처음 올라가는 그 순간 처음 올라가서 몇천 미터 올라가서 그 경관을 봤을 때 저는 맨 처음 울었거든요. 압도돼서 그 경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관에 압도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히말라야를 그 이후에도 6번을 갔다 왔어요. 6번을 반복이 되니까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니까 어때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부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공부를 진짜 하면 히말라야나 그냥 요 동네 앞에 그냥 길거리 동산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차이가 없다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본질은 공이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봐도 딱히 감흥도 들지 않고 뭐 감흥이 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가 옛날처럼 막 마음이 이게 막 들쭉날쭉하지가 않다고요. 그냥 무덤덤하다고 할까? 그냥 무덤덤해져요. 아마 그래서 그 우리 무심선언 있잖아요. 그 무심이라는 게 또 그런 뜻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무심해져요. 그냥. 왜? 실제하지 않으니까. 실제 해야지 유심해지는데 마음이 가서 흥분하고 뭐 기쁘고 슬프고 할 텐데 마음이 가질 않으니 왜? 있지도 않는 거에 어떻게 마음이 가요? 있어야 마음이 가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무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근데 마음이 가지 않는 게 내가 의도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아무리 이쁜 걸 봐도 마음이 안 가고, 심지어는 제 자식들을 봐도 이게 얘들이 도대체 뭐 귀여운 건지 뭐가, 저는 사실 그런 약간 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집착이 안 생겨요. 저는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 자식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고 가족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또 집착을 안 한다고 해서 가족한테 충실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할 도리는 다 해요.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동시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웃긴 게 뭐냐면, 할 도리는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할 도리를 다 하는 게 그것조차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저절로 할 도리를 다 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나쁜 건 나쁜 거고, 의도하지 않아도 좋은 건 좋은 건지 알아서 분별을 해요. 근데 동시에 없는 거니까. 옛날처럼 나쁜 건 나쁜 거다, 좋은 건 좋은 거다, 양극으로 빠지지 않아요. 양극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힘이 붙으면, 뭐 정치적인 거를 예를 들면은 좌파니 우파니 그런 건 마음이 안 가요.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별로 마음이 안 가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뭔가 양극으로 갈라지는 것들에 큰 집착이 안 생겨요. 왜? 본질은 공이니까. 뭐로 가든 공이니까. 뭐로 가든 붙잡을 수 없는 거니까. 간혹 가다가 이 공부를 하다가, 아니 나는 내 정치적 성향은 나는 좌파입니다, 난 이 공부하면서 난 떳떳하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기준에는, 제 공부에 대한 좀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너무 좋다, 이건 너무 나쁘다, 그렇게 빠지질 않는다고요. 실제가 공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좌파입니다, 우파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더 새롭게 보인다. 그게 과정 중 하나예요. 제 옛날에 차 선생님은 근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1년 동안 어땠냐면은, 제가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저랑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길거리를 청계천 거리를 걸어가는데 똑같은 버들나무였어요. 버들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순간 버들나무가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버들나무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버들나무가 너무 생생하고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게 심지어는 막 빛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막 그 조명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하나 찰랑찰랑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 무지개처럼 막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버들나무의 그 또렷한 그 순간이. 제가 그게 한 1년 정도 갔어요. 그게 너무 설레는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똑같은 걸 보고 항상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게 너무나도 짜릿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설레이고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가더라고. 근데 1년 가고 나서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젠 뭐가 버들나무고 뭐가 잣나무고 뭐가 측백나무인지 모르겠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본질이 공한 게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기랑 이제 안목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에 가든 동산에 가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이게 잘 그러니까 무심해진단 말이에요.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고, 어느 순간 가면 무심해지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 무심의 순간에 들어가면 진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저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저처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되고 싶어 됐습니까? 다른 법사님들도 다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맨 처음에 계속 선명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본질이 계속 익숙해지니까 그냥 뭐 멍하다는 표현도 뭐 그렇고 그냥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전혀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판이 우판이 좋으니 싫으니 그런 것들에 별로 뭐 이렇게 휘둘리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본질이 공함을 깨닫고 본질이 공한 게 계속 익숙해지면 그게 계속 익숙해지면 매 순간순간이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길거리 걷고 있지만 동시에 길거리 걷는 바가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꽂히게 돼요. 하되 하는 바가 없다. 분명히 하는데 하는 바가 없다. 그게 이젠 육바람이잖아요. 뭐 보시, 지계, 뭐죠? 맞나요? 보시, 지계, 정진, 인욕, 선정, 지혜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보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여러 가지가 정말 뭐 보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뭐 인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게 돼요. 막 억지로 보시를 하게 되고 뭐 억지로 막 선행을 지켜야 되고 억지로 막 수행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육바라밀의 본질은 육바라밀이잖아요. 바라밀이라는 게 공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이 그러니까 피 안의 세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의 세계로 간 거죠. 그러니까 공의 세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하다는 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오온이 공이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 똑같아요. 색이 즉 공이다. 오온이 공이다. 육이 바람일, 육이 공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보시를 하고 나도 모르게 선행을 하고 해요. 근데 하는데 순간순간이 공하니 하는 바가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육바라밀은 뭐다?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하되 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하고 하되 하는 바가 없이 인욕을 하고 하되 하는 바가 없이 수행과 정진을 하고 내가 그걸 막 해야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붙잡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집착이 생기지가 않고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으니 붙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면 내 괴로움도 아닌데 그럼 내 괴로움이 아닌데 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하고 계속해서 생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다, 허상이다.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어떤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그냥 이 말이 공감이 돼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좋아요. 제가 백날 입 아프게 설명해봤자 다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불교의 경전을 봤을 때 그냥 내 가슴에 딱 꽂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를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보다 앞선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말보다 먼저인 거. 모든 것을 앞지른 거.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뭔가 이 견성이라는 걸 하면 경전을 보든 성서를 보든 성경책을 보든 뭐 그런 옛날에 막 그런 선사시대의 글을 보던 공감이 가시면 그냥 공감 가는 대로 그냥 있으시면 돼요. 말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선 선생님께서 로건이 말씀처럼 그러겠는데 이게 무기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 되게 많잖아요. 이 공의 자리를 깨닫는 순간 많은 분들이 또 공에 치우친다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아무것도 어차피 다 허상인데 그럼 내가 굳이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다 허상인데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허상인데 뭐 왜 살아야 돼? 그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허무해져요. 허무해지고 이렇게 약간 좀 공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공에도 빠지지 말아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공 즉 다시 시색이다. 이거를 확인하면 색이 즉 공임을 깨닫지만 그 공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공이 다시 색이 되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지만서도 동시에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색과 공은 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색이 공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색이 공이며 공이 색이기 때문에 너무 허무해졌어. 그건 공에 빠진 거예요. 그건 그 색과 공이도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색이 원래 없던 거였네. 그럼 왜 살아야 되지? 이거는 이제 여기에 또 빠진 거예요. 그것도 이 공부를 하다 보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선생님들이 좀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다 보림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다들 뭐 그런 뭐 정말 선명하게 느끼시는 분, 반대로 공해에 빠지시는 분,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 견성하는 그 순간 너무 설레이고 너무 벅차고 너무 흥분이 되고 진짜 막 다 나로 보이는 거야. 막 우주가 하나로 됐어. 막 진짜 이 다 하나로 보이는 거야. 그 순간이 너무 짜릿하니까 너무 선명하니까 이게 그냥 계속 그 기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거를 난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반대로 아까 저 손 선생님처럼 견성을 했는 특히 로건선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좀 많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뭐 이게 뭔데 그래서? 그래서 내 인생 달라지는 게 뭔데? 이게 알겠어. 로건님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대. 그러네. 그거 다 나로 보이네. 다 그런 거 같네. 진짜 다 생각이네. 그러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다시 와. 그리고 뭐 제 인생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뭐죠? 너무 쉽게 이게 방편을 드리면 너무 쉽게 확인을 하시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견성은 아닐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아니 원래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거거든요.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 야 이럴 거면은 그 불교의 몇천 년 동안 그 스님들이 왜 그런 개고생을 했겠냐고.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108배를 하고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할 거면은 이게 뭐가 견성이야. 반문을 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뭐 원래 그게 진리인 거를. 하여튼 그래서 이게 허무하게 빠져요. 진짜 다 공이네. 텅 비었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왜 살아?
뭐, 아니, 내가 막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갖고, 그러면 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어차피 노력해서 성공해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되냐? 이분들이 밖에도 안 나가. 친구도 안 만나. 연락도 다 끊어. 그리고 갑자기 그냥 자기 자신을 가둬놔요. 그 허무주의 속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길게 가면 그것도 오래 가겠죠. 한동안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제 경험상에는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도로 점순이, 보림이니, 오후 공부니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역사상, 2500년 동안 이 불교가 이어오면서 이 역사상 어느 누구도 견성을 해서 한 번에 공부가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견성 한 번 했다고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야. 누구든 보림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비유 드렸을 겁니다. 내 평생 동안 이 생각이 실제한다고 이 얼음을 꽝꽝 얼려왔어요. 평생이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다고요. 이게 실제하는 건 줄 알고,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근데 견성했다는 거는 이제 빛이 한번 내려온 거예요. 빛이 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얼음을 한번 쪼기 시작했다고 해서 꽝꽝 얼었던 그 습이 한 번에 녹습니까? 한 번에 안 녹아요. 꽝꽝 얼었던 나의 그 습관, 내 고집, 아집, 그것도 녹는 시간을 주셔야죠. 어떻게 그냥 견성 한 번 했던 공부가 끝납니까? 그럼 저 이거 왜 해요, 이거? 이거 왜 저 이거? 저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니, 견성했으면 접고 이제 그 방송도 하지 말아야지. 왜 방송 왜 해요, 이거? 저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옛날에 선사시대 때는 30년을 말했어요. 요즘은 아직도 이 연배 있으신 법사님들은 10년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 제 기준은 뭐냐면, 이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린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10년 더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첫 번째로 개인마다 다 때가 있고 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것 자체도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거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왜 그래요? 견성이란 게 뭐예요? 공임을 깨닫는 거예요. 공이 뭐예요? 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이라는 거예요. 나도 없다고요. 무하다고요. 더 나아가서 무사인이라고요. 하는데 하는 바가 없다고요. 내가 없는데 한다고요.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앞으로 5년이 걸릴 거다, 10년이 걸릴 거다, 30년이 걸릴 거다. 그건 내가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깨달으면 무아를 체득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할 거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두는 게 다시 아상에 빠진 거예요. 아, 앞으로 10년을 더 해야 돼. 언제 하냐? 나를 또 붙잡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견성을 한번 했으면 몇 년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냥 했던 그대로 그냥 사세요. 사시면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점점 공에 익숙해질 거고, 공에 익숙해지다 보면 시간과 공간조차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차피 시간은 5년이든 10년이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그런 이제 법사님들이 시간을 말할 때 20년 더 해야 한다, 30년 더 해야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시간으로 따지면 저도 5년 했으니까 5년 했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저는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본성의 자리에서는 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너가 있고 내가 있고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근데 안 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자리에서 말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공부가 좀 이게 진짜 막 안목이 막 붓고 막 진짜 막 무아의 뭔가 진짜 막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어쨌든 그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힌트를 좀 뭔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분별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멀어졌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왔다가 법문 들으면 또 평상시 살아갈 땐 또 빠졌다가 또 법문 들으면 또 다시 이 자리로 오고 계속 이랬거든요. 왔다 갔다. 다시 올 때면 다시 또 개운해지고 빠지면 또 괴롭고 다시 또 개운해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무아의 경지에 뭔가 들어가는 그런 체험이라고 할까? 그리고 약간 좀 옛날에 그 막 일본 드래곤볼 만화에서 나왔던 무의식의 극이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막 몸이 반응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그렇게 표현해요. 싸울 때 이 순간에 내가 잽을 날리고 이 순간에 발차기를 하고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동작이 느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은 내가 이 타이밍에 이거를 내보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몸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저절로 무의식의 극기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딱 그 순간 딱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나가서 길거리 걸어도 걷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너무 느낌이 없다 보니까 걷다가 자꾸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돌았다 다시 보고 돌았다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계속 왜냐면 너무 생동감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가 막 계속 눈을 비비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런 경험이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진짜 분명히 현실인데 현실같이 안 느껴지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막 볼을 꼬집든가 따귀를 대든가 눈을 비비든가 뭐 자꾸 이렇게 돌아보든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그 무아의 경기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 선생님 부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 너무 부러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 경험담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힌트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도 히말라야인지 동산인지 뭐 근데 저는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순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하다, 뭐 있는데 없는 것 같아, 걷는데 걷는 것 같지, 이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겪는 이것을
내 죽음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을, 지금 이 체험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충 머리로만 들으면 저게 뭐가 그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을까?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약간 좀 허무하지 않을까? 저게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생동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생동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겪는 이 체험을 세상의 어떠한 쾌락과 즐거움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이 체험은 이게 극락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저에겐 이게 천국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거를 해탈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견성을 하면은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적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왜 이거를 극락이라고 표현한 줄 알겠어. 극락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체험하는 순간 거기가 극락이다.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극락 세계에 있죠.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순간, 경험하는 이 순간, 알아차리는 이 순간, 알아차리는 이 순간. 맨날 극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명상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명상이라는 게 어떠한 그 선정선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다 끊기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머무르기 위해서, 왜? 그래야 스트레스 관리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잖아요. 근데 명상이 잘 안 하게 되는 게 선정선매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걷는 매 순간순간이 명상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이 명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일상삼매, 일행삼매다. 뭐예요? 일상이 삼매라고요. 제가 말한 거 아니죠. 일상이 삼매다. 그 말이 진짜 와닿는단 말이에요. 일행 하나하나 그 매 순간순간이 삼매라예요. 삼매. 진짜 이 알아차림, 이게 거창하게 표현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알아차림 하는 이유, 알아차림 하는 이유,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않든 원래 본질은 없다. 공하다. 원래 그 본질은 공했다. 근데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진짜 같았던 세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진짜라고 믿었던 그 세상이 본질은 공이었다. 요걸 깨달으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괴로움이 뭐다? 본질은 공이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걸 깨달으면 지금까지 내가 붙잡아왔던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괴로움이 한결 좀 편안해지겠죠. 물론 이게 막 한순간 다 뭐 극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본질을 한번 맛을 보면 이제는 괴로움도 예전과 같이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붙잡는다 하더라도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놔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요.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듣는 이유는 점점 그 공의 자리에 익숙해지고 힘이 붙고 안목이 생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들어가면 이제는 왔다 갔다 했던 그 마음도 그 마음조차 공이다.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왔다 갔다 한 바도 없었다. 그 매 순간순간도 이 자리에 왔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왔다가 멀어졌다. 그 순간순간도 뭐였다? 없던 거다. 그것조차 공이었다. 그것조차 이미지였고. 이제 그 순간은 이제 가도 이거고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고 화도 한 바가 없고 진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그 느끼는 와중에 책을 쓰신 분들도 많고 그게 뭐 한국이 됐든 뭐 서양이 됐든 이미 많은 분들이 저 말고도 증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걸 느끼고 있다.